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2024년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이 교육부에서 발표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용 소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을지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4일에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사회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함께 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말로 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늘봄학교 전국 도입이 있습니다. 늘봄학교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학교 이상에서 시행을 하고요.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6월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단위의 영유아 보육, 교육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이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이나 인력, 예산 이관 방안들을 수립해서 지방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월 35만 원 수준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 보육료를 올해 5세부터 월 40만 원으로 지원 확대하게 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확대도 또 눈에 띄는데요. 초등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 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와 특수 국어 과목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교원 15만 명과 학교별 리더 교사 11,5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시에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교육 카르텔 혁파,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이 또 눈에 띕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특히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출제위원 자원관리와 출제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됩니다.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서 수능과 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학업 대입지도 등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또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기출 문제를 학교가 정한 방법 등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등 매년 실태를 점검을 하게 되고요. 수업 평가 연계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응하게 됩니다. 여기 발표된 거에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학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늘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지털하고도 별 상관없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현재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3까지 이렇게 쭉 이해관계가 있는 게 뭔가를 따져보면 이거 하나 있죠. 제도와 현실의 괴리다. 뭐냐면 정시를 저렇게 늘려놓은 상태를 유지한 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 거니까 학생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된다. 특히 이제 2028 대상자인 현재 중3부터 친구들은 고교학점제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는 정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고 이 부조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하고 고교학점제가 너무나 부조화돼 있는 구조인데 얘를 어떻게든 가져가겠다. 이유가 있어요. 저 공감해요. 이주호 장관의 고민이 이해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이거에 맞게 제도를 당장 고치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미 옛날부터 현 제도에 맞게 준비를 해왔고 네. 그 다음에 중3들부터 당장 정시를 축소시키고 수능이 대입에 별로 영향력을 안 주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반발할 세력이 너무 많아요. 기득권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달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그 몫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냐 하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가장 힘이 없는. 왜냐하면 기득권이 아니야. 아이들은 사실은 어느 사회나 가장 학대받는 세대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아들, 임금의 아들조차도 아동으로서 그 사회의 어떤 가장 낮은 대우를 받는 게 현실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알아서 이걸 처신해라, 이게 지금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는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강조를 할 거예요. 네. 시범학교에다 거기다 선생님들 디지털 수업을 하면은 그거 활용해가지고 컨텐츠를 찾아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주르륵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대학 갈 때는 수능 반, 내신 반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방식도 수능 공부 방식하고 좀 다를 뿐더러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 수능 아닌 과목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수능 아닌 과목을 공부하면서 수능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수능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능 수업을 안 해줘. 안 하죠. 고3 올라갔더니 수학은 미적분밖에 안 해줘. 근데 수능에는 수원 수투가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일관된 이야기는 학종이 중요하고 미래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는 워딩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미치는 거죠. 야, 학종을 열심히 준비하고 고교학점제에 대비를 하다 보면 대학은 수능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 조금 못한 대학은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좋지 않겠니? 라는 얘기죠. 그걸 번역을 해보면 요번에 뭐 스마트폰이 AI를 탑재했다 그러는데 거기 돌려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그런 의미예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교학점제도 해야 되고 학교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맞게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학종식으로 우리가 수업은 해야 되는 거 맞긴 하고 너도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 그게 맞아. 괄호 열고. 근데 대학은 조금 낮은 데 갈 수도 있어. 사실은 이게 이제 보편화되는 거죠. 이거를 애가 해석을 해서 그러면 나 혼자 EBS를 보고 뭐 이걸 보면서 학교 공부와 별도로 전혀 다른 과목인 수능 과목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거를 17, 18, 19인데 고1, 고2, 고3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117세쯤 돼야지 가능한 일인데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은 우왕좌왕 하죠. 왜? 학교 가면은 학종하라 그러고 강남에 학원 가서 설명해 드리니까 수능하라 그러고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서 학부모가 우왕좌왕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가 결정해 줘야 될 일도 결국은 누구한테 떠넘겨지냐 하면 17목은 고1한테 떠넘기지는 구조를 당분간은 유지하겠다. 그런 의도죠. 그래서 저는 학생이 똑똑해져야 된다. 이제 엄마 아빠도 믿지 말고 학교 선생님 말은 AI로 번역을 해서 초월 번역을 해야 돼요. 듣고 본인이 내가 대학 가는데 유리한 게 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대학 입시에서는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한 해뿐 아니죠. 이미 이게 그렇죠. 결정이 돼서 앞으로 한 4, 5년은 그대로 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게 올해 우리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미션이지 않을까.
이주호 장관이 뭐라고 했든 간에 결국은 그걸 행간을 읽어서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건 그런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죠. 네, 많이 안타깝죠. 우리 학생들이 똑똑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셔야 되겠네요.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